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전제를 배운다. 현실은 하나이며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 그런데 이 전제 전체를 부정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And in a crude way, that's what he's saying reality is structured like. There's only one TV set and all the programs are playing. Everything is here and now. 1973년 로스앤젤레스. 한 남자가 대낮에 UFO를 2번이나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물리적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그는 이후 서점의 UFO 코너를 뒤지기 시작했고 채널링과 의식, 형이상학의 영역 등 그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83년 그는 마침내 자신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에사시아니 문명에서 온 의식체. 그 존재는 스스로를 바샤르라 불렀다. Well, for the last 40 years, I have been a channel for an entity that we call Bashar, which presents itself as an ET consciousness. 현실의 실체. 나는 바샤르입니다. 지금 이 순간 TV의 모든 채널은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번 채널을 보는 동안 2번도 50번도 100번도 지금 이 순간 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채널을 결정하는 것은 TV가 아닙니다. 리모컨을 준 사람입니다.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부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깥에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들어집니다. 현실이 먼저이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그 뒤를 따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 관계, 환경, 반복되는 사건들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밖으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거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바꾸려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믿음도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그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현실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 리모컨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달라지면 거울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그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사건의 의미. 여러분은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뛰어갔는데 전철이 막 떠납니다. 공들인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준비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그 질문 안에 이미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사건에는 본래 의미가 없습니다. 전철을 놓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짜증을 내면 그 파동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결정하면 그 파동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건은 같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현실은 여러분이 보낸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결정하고 의식 상태가 다음에 경험하게 될 현실을 결정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사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외부 기준의 함정.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 했고, 더 많이 노력했고,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지쳤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지침을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설레는 방향보다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지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결국 지칩니다. 그 피로는 노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데서 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지쳤다는 느낌이 오면 더 강하게 버티려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 언젠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더 빠르게 잘못된 곳으로 가는 일입니다. 변화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변화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오래된 습관, 낡은 관념, 안전하다고 믿어온 선택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간단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향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유일한 조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90%는 하고 싶은데 나머지 10%가 확신이 없어서 망설여진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10%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전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분이 모여 여러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 때 에너지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면 현실은 그 혼합된 진동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원하는 것도 오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통합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이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통합된 존재 전체의 흐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것은 변화입니다. 안정을 위해 설레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더 안전합니다.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지금으로 가져오십시오. 통합된 존재로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 그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설렘의 언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어떤 방향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왔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 감각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설렘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렘을 들뜬 기분이나 일시적인 흥분으로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현실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렘의 표면입니다. 설렘은 본래 여러분과 우주의 파동이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진동수가 일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좌표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 여러분을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받고도 멈춥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방향 대신 안전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신호는 무시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레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십시오.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 신호가 옵니다. 그 다음 신호를 따라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또 다음 신호가 옵니다. 가슴 뛰는 삶이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인생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설렘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다리랑카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바샤르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인격이라는 주장, 취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극이라는 시각, 영성을 비즈니스로 이용한다는 상업적 비난까지.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판에 한결같은 답을 했다. 설령 바샤르가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인이든 내 잠재의식의 산물이든 그 정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유용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답변은 두 가지로 읽힌다. 40년의 탐구 끝에 도달한 초연함으로 볼 수도 있고 검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바샤르의 메시지 안에는 증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결국 이러한 지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할 각자의 몫이다. 다만 바샤르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바깥을 향해 달려왔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완벽한 준비를 찾아서. 그러나 바샤르는 다른 곳을 가리킨다.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며 가장 설레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인생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이 질문만은 뚜렷이 남는다. 지금 당신의 가슴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